중문이 왜 필요하시죠? 이제 개방감을 위해서 중문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년 보증이라고 해서 스크래치가 뭐 13년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잠실에서 영혼 디자인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태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할 때 어떤 거가 필요한지, 어떤 거를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요즘 공사를 진행했을 때 사람들이 후회할 법한 인테리어. 공사가 왜 필요한지부터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해야지는 없을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아서. 너무 그동안 살아왔던 게 꾸질꾸질해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이사를 가는데 새로운 환경이 필요해서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집안 분위기를 깨끗하게 만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필요한 기능들이나 심리적인 부분이나 동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공사라면 이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하는 것, 그 반대쪽에 있는 부분들을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증기간이 명기가 안 된 샷시 좀 피하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LX 10년 보증, KCC 13년 보증. 13년 보증이라고 해서 이 바가 13년이지 누수가 13년이고 유리의 스크래치가 뭐 13년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나한테 맞는 보증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대기업이 인정을 해주느냐, 가격적인 측면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런 제품을 선택하고 아닌 부분은 좀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 샤시가 브랜드마다 보증기간이 다 차이가 있으니 그걸 꼭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라. 다른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중문이에요. 중문이 다들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상담할 때는 좀 꼬치꼬치 캐묻는 편입니다. 중문이 왜 필요하시죠? 제가 우리 애를 혼낼 때 앞집에 소리가 들릴까봐 그런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집이 좀 추워요. 그래서 중문을 꼭 닫아야 돼요. 전실과 중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생각 밖으로 춥습니다. 그 추운 부분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중문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제안을 드리냐면 중문 가격으로 전실 창호에 있는 창문을 이중창으로 바꾼다던가 시스템 창호로 바꾸어서 단열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럼 단열에 대한 문제는 전실부터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집에서 들리는 소음은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해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고 하루 24시간 중에 한 15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음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개방감을 위해서 중문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중문의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 정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개구부가 있다면 개구부 중심에서 들리는 소음과 중문을 달았을 때 개구부 측면에서 나오는 소음이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들리는 소음이냐 이렇게 돌아서 들리는 소음이냐 이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중문 자체도 이제 틈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이 들어오는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문의 단열적인 기능에서는 전실에 있는 유리창에 더 보강을 하는 쪽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네. 기능적으로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거실 발코니 나가는 터닝도어가 조금 필수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생긴 게 조금 못생겼어요. 커튼으로 가리는 노력도 해봤고 겉에 방도어를 달아서 잡아당기는 이중으로도 해보고 했는데 좀 과한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터닝도어 비용을 줄이고 방도어의 비용을 줄이면 거실 발코니 창을 바꿀 수 있는 금액대가 나오더라고요. 발코니 벽체를 단열을 하고 단열되는 창호를 설치해서 단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거실 쪽에서 볼 때 예쁜 도어가 나오지 않을까. 거실 발코니 나가는 터닝도어를 좀 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발코니는 춥다라는 게 명확히 인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터닝도어를 만약에 안 했을 때 과연 이게 추위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말씀대로 터닝도어를 안 달면 미학적으로 우수하지만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추위를 잡을 수 있을까? 거실 발코니에서 들어올 수 있는 단열은 밖에서 들어오는 단열과 같이 열을 다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코니의 공간도 단열이 되고 춥지만 않다면 우리가 실내처럼 활용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2명 계신 33평 주택의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방을 하나씩 주고 가면 아빠의 서재나 엄마가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알파룸의 공간이 사실 없는데 발코니가 중요한 공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추위는 확실히 잡을 수 있으니 터닝도어를 제외를 해서 좀 더 미합적으로 괜찮은 공간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추천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 동선이 불편한 거는 피해야 되는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해드리기도 하지만 잘 모르시는 경우에 인테리어를 준비할 때 나는 꼭 11자 주방을 해야 돼 이러지 않는 분이라면 저는 11자 주방은 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운데가 아일랜드가 큰 아일랜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바체어를 놓고 식탁까지 겸하는 경우의 아일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면형 아일랜드하고 좀 반대가 되는 그런 모양새라고 봅니다. 좋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동선 계획을 세울 때 주방이나 냉장고나 식탁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해야 되는 거고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냉장고에 있는 것을 꺼내서 식탁에서 먹기 위해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아일랜드 주방을 위해서 식탁이 배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11자형 주방에서 가운데에 개수대와 인덕션이 있게 되는 구조의 주방인데요. 이 구조는 사실 이 동선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저는 피했으면 좋겠다고. 식탁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돼서 아일랜드가 중심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했으면 좋겠다. 예쁜 주방을 위해서 나는 그 구석에서 반 걸친 바체어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결국은 편안하게 앉아서 먹는 식탁을 위해서 발코니 쪽으로 식탁을 별도로 또 배치한다던가 동선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는 조종육조를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종육조라는 게 타일로 예쁘게 접어서 나오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두들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매지가 완벽하게 물을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이 매지 사이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벽으로 들어간 물이 조종육조 바닥에서 올라오고 물을 다 뺐는데 한 30분 후 바닥에서 물이 조금씩 올라오게 돼요. 이론상으로는 무조건 괜찮은 내용인데 그 광경을 본 고객님 입장에서는 아주 화자가 큰 문제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조종육조를 강하게 요구하실 경우에는 해드리기는 하는데 고객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가 한 번 더 생기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다시 완파하고 다시 조종육조를 만들게 되면 비용을 요만큼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니 조종육조에 대한 하자율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빼는 것도 문제지만 물을 받을 때의 고통이 꽤 심하다는 것을 좀 미리 알고 육조를 좀 고민하시면 좋겠는데 조종육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볼보다 물을 채워야 되는 면적이 수량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많습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동안 물을 받아야 물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이제 담그고 조종육조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종육조를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피했으면 하는 아이템으로 화장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화장대는 아니고요. 잠실의 33평형 중에 화장실 부분을 일정 할애해서 포켓형으로 들어가는 폭이 작은 그런 화장대가 있습니다. 15년 전 당시에 신축을 할 때는 대부분 고객님께서 앉아서 화장을 하셨는데 요즘은 다 서서 화장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좁기 때문에 서랍장의 깊이가 깊지 않아서 좋은 하드웨어를 써서 블룸이나 TN이나 이런 하드웨어를 써서 이제 서랍을 만들더라도 서랍이 덜컹덜컹거립니다.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심리적으로 잘못된 가구가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되시고 뭔가 이렇게 많이 놓으셔야 화장대가 되시는데 되지 않기 때문에 화장대를 붙박이장 옆으로 옮기신다던가 침대 앞에 서랍장을 두셔서 넓은 공간에서 이제 화장대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기존의 폭이 좁은 공간의 화장대에는 투명한 문을 다는 가방장들을 두셔서 옷을 많이 걸어야 되는 공간에 수납이 적어진다는 것을 피해서 가방장 같은 것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예쁘려고 인테리어를 하시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능적인 부분이나 동선적인 부분이 다 해결된 다음에 예쁜 거를 이제 찾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쁜 것에 반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최근에 유행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을 피해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큰 타일을 이제 많이 쓰시니까 모자이크 타일이나 작은 타일 이런 것들을 고르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모자이크 타일을 인테리어 전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자이크 타일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작은 타일이 내 로망이다 그러면 작은 타일을 쓰시면 되는데 무던하다 생각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모자이크 타일이나 또는 작은 타일들은 이제 피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큰 타일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600에 1200 750에 1500 이런 타일들도 아주 부담감이 큰 가격대는 아니시라서 인테리어 대표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해 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자인적으로 큰 흐름은 따라가는 게 예쁘게 나올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입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색을 잘 정해야 집 전체에 어울리는 아이템들인데요. 이 아이템이 살짝이라도 색감이 안 어울리면 집 안에서 동동 떠다니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집의 분위기를 좀 증가시켜주는 부가적인 아이템인데 색감에 있어서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인테리어 공사 중에 선택을 많이 하세요. 인테리어 중에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 우리가 색감을 이제 적용하는 게 해외에 나가면 시차 적응하듯이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나면 완벽하게 적응이 되거든요. 색감도 마찬가지인 게 그 집에 좀 있다 보면 내가 고를 때 나도 모르게 집안에 맞는 색감들을 잘 고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객님이 커튼을 고르실 때 그 미세한 차이가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해 가셨습니다. 시기적인 부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시기를 말씀드리면 공사 후 일주일, 또 길게는 한 달 정도 커튼을 설치하지 않고 계시다가 집에 이사를 들어오신 다음에 일주일이나 한 달치의 커튼을 고르시면 좋은 색상을 고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꼭 내가 입주 시점에 맞춰서 커튼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통 도배가 완성되고 붙박이장이 다 설치된 시점이 입주일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는 다 설치가 되고 마감이나 세팅이나 이런 부수적인 일들을 할 때 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한다면 입주 일주일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그때 설정하셔도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반대로 유행을 안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바닥에 타일을 깔기 시작한 때가 좀 됐어요. 저희 AS 가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는데 발바닥이 좀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남들이 한다고 꼭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잘 안 하시긴 하지만 그냥 예뻐 보여서 하는 웨인스코팅이나 아트월이나 좀 유행에 뒤처진 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 공사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일반 수전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으로 1년 뒤면 새로 공사하시는 분들은 다 메리 수전 하시게 됩니다. 고객님이 인테리어하고 들어오셨는데 바로 다음 달에 연식지난 자동차가 되고 새로운 모델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일반 수전은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하지 말아야 될 인테리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봤는데요. 이제 반대로 말하면 해야 될 인테리어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주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